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CT 이론의 기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았을 때 타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습의 차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에 수렴하는 듯한 그러한 패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ICT 이론에서는 엘리엇 파동에서 다루는 듯한 이런 패턴의 모습은 없죠. 그래서 이 패턴을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명확한 고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확한 저점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선 가장 최고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고점이 있죠. 또 그 다음 고점, 이 경우에는 두 부분이 이코어 하이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저점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ICT 이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Drawn Liquidity라고 해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가격은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점들을 Buy Side Liquid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표시를 해보면요. 어느 누군가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였다면 그러면 손절가는 고점 바로 위가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진입을 이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동성이 분포된 곳들인데 가격은 이런 곳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부분은 셀 사이드 리퀴디티가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가격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탑을 터뜨리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그들의 스탑로스를 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스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 셋업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 부분, 이렇게 형성된 박스권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랩 이후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지를 해준 모습이죠.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상단에도 계속해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더 강한 유동성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까 우리가 표시를 했듯이 여기에 유동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FEG가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EG가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 혹은 기관의 입장에선 가격을 아래로 끌어준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상승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띄는 유동성은 고점, buy side liquidity와 그리고 FEG 영역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갭은 보통 채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갭을 전부 다 채워준다기보다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이동은 기관이나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FEG를 칠지 혹은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셋업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FEG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터치한 고점이 가격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유동성이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경로는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고점을 뚫고 FEG 영역까지 도달을 해서 그 이후에 가격이 얼마간 하락할 것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EG와 바이사이드 리퀴디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여기에 인버전 FEG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중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반응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우리가 FEG와 또 바이사이드 리퀴디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숏포지션 진입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정석적인 ICT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여기서 저항을 살짝 받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1시간 봉을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봐서 분석을 하였다면 그러면 1시간 봉과 페어가 되는 5분 봉에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FEG에서 반응이 나온 것을 보았다면 그러면 분석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또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하진 않고 이 부분에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반응이 나온 이 부분에서 어떠한 가격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수입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 머니 리버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입이 나온 이후에 의미 있는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는 지점을 캔들을 뚫어주었습니다. 강하게 뚫어주었죠. 이 부분은 CSD 혹은 CISD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 반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여기서 FEG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분봉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반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FEG나 오더블럭에서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놓치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하락 관점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지점들을 유동성을 아직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유동성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모양새는 저항이 낮은 유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러한 곳들을 통과할 때 버터가 잘리듯이 스무스하게 뚫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저점을 뚫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양의 경우에 전부 다 털어주고 가는 것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더 이득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진입을 어디서 할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입은 아마 오더블럭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코어 하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쪽을 더 이상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하락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분포된 구간 그리고 특히나 쉽게 뚫릴 수 있는 구간들을 이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TP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TP를 치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TP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점을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구간을 크게 무리 없이 뚫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유동성 구간은 이렇게 긴 꼬리 형태의 캔들이 나왔을 때 이미 한번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살짝 위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 그런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유동성을 수입해 주었고 또 여기서부터는 방향성이 갈리게 됩니다. 유동성을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해소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다시 이어갈지 혹은 저점을 한 번 더 내리고 이렇게 갈지 그러한 방향성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트레이딩을 마쳤으니까요. 이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1시간 봉과 5분 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통해서 어디로 가격이 향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 캔들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날에 캔들을 하방 이탈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후에 캔들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은 넘어줘야 합니다. 이후에 여기까지 넘어주면 더 좋겠죠.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ICT 이론에서는 유동성이 털리고 나면 보통 가격이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으로 뚫어서 마감된 것이 아니라 꼬리로 찍어주고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음 캔들이 상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캔들을 하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 돌파를 몸통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특히 몸통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상방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도지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러한 상승 캔들과 같이 또 강한 양봉 캔들이 몸통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캔들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일봉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1시간 봉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5분 봉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항상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어떤 분석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탑다운 분석이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확률 높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ICT 이론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또 진입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차차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